오늘 시작 전부터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오늘 뉴욕 증시 왜 이렇게 올랐나요? 여쭤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 특히 기술주들이 크게 상승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치솟았고요. 간밤에 다양한 지표들이 한몫을 해줬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 시장 키포인트 시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님, 네. 자, 오늘 시장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금리가 안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네. 금리가 그동안 안정이 된 올랐던. 이유는 바로 이 주택 가격이 발표되면서부터 빠르게 안정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시각으로 어제 한 10시 정도에 주택 가격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발표와 동시에 금리가 급락을 하고 나스닥이 급등을 하기 시작해. 뭐 급등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분봉으로 보면은 네. 가파른 반등이 나왔는데요. 주택 가격 지표 S&P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 지수 뭐 전월 대비도 있고 전년 대비도 있는데 전년 대비부터 말씀드리면 마이너스 1.2%. 물론 그 이전 달이 마이너스 1.7%이기 때문에 그 둔화폭은 좀 완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마이너스권에 있었다라는 부분들은 주택 가격이 뭐 CPI나 PCE 모두 40% 내지는 20%의 가중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주택 가격이 하락한다라는 것은 물가의 압력을 빠르게 둔화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해석할 수 있는 거고, 더불어서 전월 대비가 예상치가 1.2%였는데 이거보다 낮은 수준이 0.9%가 나오면서 이 최근에 경기 둔화, 더불어서 물가 압력이 약간은 우리 우려보다는 조금은 더 완화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주택 가격 지표가 나오면서 금리가 10년물이 요동을 쳤습니다. 급락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나스닥이 급등을 했느냐, 금리가 하락하면서 매그니피션트 7이라고 하는 일종의 올해의 주도주가 다시 힘을 받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일단 잭슨홀 이후에 소화되는 지표들 그리고 실적들이 시장에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임계점을 지나왔다라는 인식이 강한 것 같아요. 미국의 10년물 기준으로는 4.34%가 상당히 중요했는데 그 라인을 넘지 못하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리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사실은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미국채 수익률이 더 치고 올라간다면 원달러 환율이 더 위로 올라가면서 외국인들의 매도 압력, 지수는 더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이 미국채가 안정을 찾기 때문에 원화도 달러 대비해서 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그래도 약간 불안한 점은 이번 주 후반에 있는 물가 지표 PCE, 목요일에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이 PCE 지표와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 발표되는 이제 고용 데이터를 봐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곤 있는데, 고용 데이터도 미리 나왔기 때문에 아마 시장은 크게 동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나스닥이 이렇게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국채 금리가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었는데 큰 맞아요. 폭으로 내려왔고, 오히려 경제가 너무 뜨겁다고 판단을 했던 것은 고금리로 인해서 일정 속도로 이제는 좀 식어간다라는 인식으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후반에 여러 지표들이 기다리고 네. 있다라고 했는데 두 번째 키포인트 열어볼게요. 바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고용 지표로 바로 넘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소비 지표. 간밤에 또 이 고용과 관련된 데이터, 미국은 사실은 이런 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그거를 이제 감지하면서 실제 어떤 방향성을 가늠하기 참 좋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졸트라고 하죠. 네. 이제 잡 오프닝이라고 해서 일자리 구인에 대한, 그리고 구직 비율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구인이 그동안 상당히 뭐랄까요, 과도했었어요. 한때 1,200만 명을 뭐 구인하던 시기에서 지금은 오히려 한 800만 명대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예상치가 한 940만 명 정도 이제 구인하지 않겠냐 했는데, 이게 빠르게 축소가 되면서 오히려 900만 명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이 주택 가격이 내려가는 부분들 플러스 고용 시장이 이제 거의 시장보다 기대치, 예상치보다 더 낮게 나온다. 그렇다면 사실 이 구직 비율이 이 시간당 평균 임금하고 동일한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이제 시간당 평균 임금이 금요일에 나올 텐데 아마 더 둔화될 것이다. 그렇다면 임금 상승발 인플레이션 악순환이 이제는 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겠구나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시장이 그 이후에도 계속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요, 모멘텀을 제공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시에 이제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라는 게 있어요. 뭐 미시간 대 소비자 신뢰 지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도 이제 고용하고도 맞물리는데 이 지수도 시장보다 조금은 뭐랄까요? 안 좋게 나왔어요.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야, 그럼 소비도 둔화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면 악재이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고용도 둔화되고 소비도 둔화되는데 왜 시장이 올랐나? 지금은 금리가 안정되는 게 우선이니까. 이게 참 시장이 그때그때마다 해석하는 게 다릅니다. 가격이 낮은 수준에서 금리를 이제 더 이상 못 올린다 하면 올라가다가 이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이제 금리를 더 이상 못 올려도 못 올라갈 때가 있어요, 시장이. 그때는 경기가 우려될 때, 경기 침체일 때,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연준이 9월에 정말 금리를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 11월에 한 번 더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어떤 투자 심리가 이렇게 요동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라든지 고용 지표라든지 소비 지표가 이 금리를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가 상당히 중요하고 지금은 금리를 안정시키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 중심의 성장주가 네. 힘을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럼 나스닥 중심의 성장주들이 꾸준히 계속해서 오름세를 유지를 하려면 이번 주 발표되는 그렇죠. 고용과 그리고 소비 지표들을 지켜봐야 조금은 됩니다. 둔화가 더 돼야 된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키포인트 열어볼게요. 자, 아까 제가 이제 지표는 둔화된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표가 둔화된다라는 게 막 급락을 하면 경제가 또 침체로 간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과열되었던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수준의 경기는 조금 둔화되지만 전체적인 뭐랄까요 경기 추세 조금은 회복되고 있는 추세가 되면 시장은 올라갈 수 있다. 참 이게 무슨 말이냐 하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지금은 3분기까지 계속 오름세를 유지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연말까지도 조금 그 상승 모멘텀이 가능하다라는 게 현재의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온 지표들이 시차를 두고 4분기나 1분기 넘어가면 경기를 좀 둔화시킬 수 있는 우려 요인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은 금리를 좀 안정시키는 게 관건이다 보니까 지표가 둔화되면 금리가 안정되고 시장이 오르는 거고 그리고 전체 글로벌 경기는 미국 중심으로 그리고 이머징이 아직은 소위 말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경기가 3분기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계산했을 때는 연말 11월이나 12월까지는 경기 선행지수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그 이후에가 조금 고민이 됩니다. 연말에 경기가 좀 정점을 찍고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9월, 10월부터는 제가 아마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시장을 조금 조심하자는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반등 구간을 노리자라는 측면에서 반등과 전고점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OECD 경기 선행지수 기점으로 연말에 만약에 경기가 피크아웃 한다면 지금부터 평균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수익률의 어떤 범위를 계산해 봤거든요. 지난 과거의 어떤 데이터를 갖고 그랬더니 2010년 이후에 지금과 같은 국면이면 지수 기준으로 한 5에서 6%의 리바운드, 즉 반등 구간은 나왔었다. 그렇다면 계산해 보니까 공교롭게도 딱 전고점이더라고요. 2670 정도. 그렇다면 지금 물론 그 70을 넘어 2670을 넘어서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은 9월 그리고 FOMC가 열리는 그 9월 달까지 추석 전까지는 뭔가 전고점을 다시 그러니까 돌파하려는 내지는 전고점까지 가려는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겠냐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있고 그렇게 보면 이제 조금 시장이 바닥을 잡았다라는 그리고 오늘 아마 미국 장이 좀 강하게 올라와줬기 그렇죠. 때문에 그리고 어제 우리나라 최근 한 2, 3일 정도 보시면 약간 바닥을 잡아가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분위기는 좀 나쁘지 않게 흘러가지 않겠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그래도 9월 FOMC 어떻게 나올지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양한 지표 흐름 통해서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키포인트 3가지로 요약해드렸고요. 월가웨브 시간에 더 자세한 이야기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